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이 22일부터 사전 접수를 받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취득세 1시간면 조치를 대책 발표일인 4월 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키로 했습니다. 신재윤 금융위원장이 현 정부 초기에 우리금융그룹 민영화를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내년 3월 만료되는 원자력 협정 종료 시한을 2016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강동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로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증권부 강강우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로 인해 상승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0.35% 오른 1906.7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전날 경제지표 부진으로 하락하면서 외국인이 대거 매도에 나섰습니다. 장 초반 1900포인트가 무너지기도 했지만 개인과 기관이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가 반등했습니다. 외국인이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2,518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지만 개인이 754억 원, 기관이 1,752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1,683억 원의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 의약품, 섬유, 의복 등이 하락했지만 철강금속, 보험, 기계 등이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는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모비스 등이 하락했지만 포스코, 삼성생명, SK하이닉스 등이 상승했습니다. 네, 만도가 한라건설 재무지원 결정 후에 5거래일 만에 상승했다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5거래일 동안 30% 가까이 급락한 만도가 모처럼 상승했습니다. 정몽원 만도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자사주를 매입한 효과가 작용한 데다 저가 매수세가 몰리며 주가 급락세가 진정되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만도는 3.79% 오른 76,6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만도는 자회사 마이스터를 통해 한라건설 유상증자에 참여한다고 결정한 12일부터 어제까지 주가는 29.38%나 떨어진 상황인데요. 오늘 주가가 다소 진정된 데는 정 회장이 16일부터 오늘까지 자사주 5,100주를 장내 매수한 데다 계열사 임원들도 오늘까지 총 4,440주를 매수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자 저가 매수에 나선 투자자들도 이날 상승세에 힘을 보탰습니다. 전문가들은 만도 임원의 자사주 매입 자체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한 만도의 노력을 보여주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윤기 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 이번 자사주 매입 효과는 크지는 않겠지만 만도가 투자자들에게 주주 가치를 지키기 위한 모습을 보여주는 정도의 의미가 있고 회사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을 검토 중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가 회복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김 연구원은 이어 만도의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10.3% 증가한 1조 3,800억 원, 영업이익은 6.3% 증가한 794억 원을 달성해 시장 전망치를 상회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번 한라건설에 대한 재무적 리스크로 단기적인 주가 조정은 불가피하겠지만 추가로 주가가 떨어질 경우 저가 매수 전략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LG화학의 실적은 예상대로 부진했지만 주가는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화학업종의 대표 주자인 LG화학이 시장의 예상대로 부진한 1분기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주가는 시장의 기대치가 낮아진 점이 미리 반영돼 실적 발표를 계기로 오히려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LG화학이 오늘 1분기 영업이익이 4,08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5%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증권사들이 추정한 4,100억 원 수준과 거의 비슷한 수치입니다. LG화학의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3개월 전에는 5,800억 원에 달했으나 이후 계속 낮아졌습니다. 1분기 매출액과 순이익은 5조 7,206억 원, 3,40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6%, 10.6% 줄었습니다. 부문별 영업이익을 보면 석유화학 3,238억 원, 정보전자 소재는 974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전자부문은 마이너스
120억 원으로 적자를 지속했습니다. LG화학 주가는 최근 실적 하향세가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된 탓에 실적 발표 당일인 오늘은 2.24% 오른 24만 7,500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LG화학 주가는 연초만 해도 33만 원대에 달했지만 이후 지속적인 조정을 겪다가 지난주부터 반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LG화학 측은 이날 2분기 사업 전망과 관련해 석유화학 부문은 원료 가격 안정화와 성수기 진입에 따른 제품 가격 회복이 기대되고 전지 부문은 폴리머 전지 증설을 통한 소형 전지의 수익성이 회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실적 기대치가 충분히 낮아지면서 주가는 이를 상당 부분 반영한 수준이라며 시장 기대치에 조금 미치지 못했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이익 개선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증시 관련 소식 강강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이 22일부터 사전 접수를 받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은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가접수를 받고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본접수를 실시하며 가접수를 하는 즉시 채권 추심은 중단됩니다. 국민행복기금은 지난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1억 원 이하를 연체한 채무자의 빚을 최대 50% 탕감하고 나머지는 1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게 해줍니다. 앞으로 5년간 약 33만 명이 1인당 평균 1,000만 원 정도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복기금은 채무조정 외에도 취업상담과 고용보조금 지급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연결해 빚을 감면받은 사람들이 사회에서 다시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길을 터줄 계획입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취득세 한시간면 조치를 대책 발표일인 4월 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키로 했습니다. 이 같은 감면 조치를 담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안전행정위원회와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4월 1일 이후로 매입된 주택에 대해 취득세 면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을 신축과 미분양 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습니다. 다만 양도세 면세 혜택의 적용 시점을 대책 발표일이 아닌 상임위원회 통과일로부터 적용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세 면세 혜택은 기재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오는 20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재윤 금융위원장이 현 정부 초기에 우리금융그룹 민영화를 성사시킬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신 위원장은 명동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후반기로 갈수록 매각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현 정부 초기에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매각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잠재적 수요자가 원하는 방향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 위원장은 셀트리온 사태와 관련해서는 공매도 공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행 공매도 제도가 엄격하기 때문에 주가를 의도적으로 내릴 정도의 영향은 아니라고 밝히며 투자자 정보 확대 차원에서 공시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신 위원장은 벤처 캐피털의 규모를 키우고자 맞춤형 자금 지원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에서 입장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내년 3월 만료되는 협정 종료 시한을 2016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워싱턴 DC에서 협상을 진행했으나 양측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현행 협정의 시한을 연장한 뒤 추후 충분한 추가 협상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국 측은 전홍축 우라늄 생산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포괄적 권리를 주장했으나 핵 비확산화 체제 유지에 주력하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양측은 협상 시한인 올 상반기까지 접점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해 일단 협정 시한 연장 방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싸이의 신곡 젠틀맨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조회 건수 1억 5천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13일 오후 9시에 공개된 이
뮤직비디오 인기와 함께 음원도 음악 차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젠틀맨은 지난 18일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핫 100에 12위로 첫 진입한 이후 빌보드의 5개 장르별 차트에서도 1위에 올랐습니다. 세계 각국의 아이튠즈 차트에서도 여전히 강세를 보이면서 37개 국가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올해 1분기 4대 금융지주 회사의 순이익이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소식을 서울경제신문 구경우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융사들의 1분기 실적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강한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가 각 증권사들의 실적 추정치를 집계한 결과 KB금융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은 6,350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이상 감소하고 순이익도 4,603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듭니다. 신한주주도 영업이익이 7,83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 순이익도 5,811억 원으로 33% 감소할 전망입니다. 우리금융의 영업이익은 5,712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에 비해 38%, 하나금융지주의 영업이익도 5,326억 원으로 62% 이상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4대 금융지주사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최소 30%에서 60%까지 축소되는 겁니다. 네, 금융지주사들의 이익이 이렇게 크게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한국은행이 저금리 기조를 이어가면서 은행들의 순이자 마진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STX조선해양이 채권단 관리에 들어가며 추가로 충당금을 적립한 것도 원인입니다. 또 환율 변동에 따른 환 관련 손실 등 일회성 손실이 반영된 것도 영향을 줬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일부 은행 지주들의 유가증권 손상차성도 반영된 것도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은행들의 실적은 가계 부채 문제가 나아지고 정부의 부양 정책으로 경기가 회복 추세를 보여야 개선될 것이라고 시장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비율과 관련해서 은행들이 대손 충당금을 쌓아야 할 텐데 은행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60% 이상인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금융회사들의 대손 충당금을 더 쌓도록 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LTV는 은행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담보 가치 대비 최대 대출 가능 한도를 말합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LTV가 60% 이상인 주택담보대출은 약 32조 원에 달해 은행들에게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우리투자증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7,640억 원, KB은행은 1조 7천억 원, 하나은행은 5,870억 원 규모를 충당금으로 쌓아야 합니다. 충당금을 더 쌓아야 배당 가능한 이익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올해 은행들의 배당도 줄어들 것으로 시장에서는 내다봤습니다. 네, 금융사들의 실적이 좋지 않아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시장에서 향후 금융주의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이날 KB금융지주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0.86% 오른 35,150원의 장을 마치며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신한금융지주도 0.27% 오르며 6거래일 만에 소폭 상승했고 하나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도 모두 이날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행업종의 실적과 펀더먼털이 특별히 나아지지는 않지만 신정부가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융사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하반기의 경기 부양으로 국내 GDP가 1%대에서 3%대로 성장하는 것도 긍정적이라는 판단입니다. 큰 반등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추가 하락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증권부 구경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국내 대표적인 게임 기업들과 손잡고 콘텐츠 산업 분야에서 장애인 고용 활성화에 나섭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8일 5개 게임 회사와 장애인 고용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에는 게임빌, 넥슨 커뮤니케이션즈, YD 온라인, 큐랩, CJIG 등 국내 대표적인 게임사들이 참여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게임 관련 분야에서 장애인들이 활약할 수 있는 다양한 업무를 발굴하고 맞춤형 교육과정을 마련해 장애인들에게 제공합니다. 이 교육과정을 수료한 장애인들은 시범적으로 인턴으로 채용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홍상표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장애인 고용이 콘텐츠 산업 전 분야로 확대되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흥원은 게임 관련 제작 지원 사업 모집 때 장애인 고용 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2000대 기업 가운데 20위에 꼽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26위에서 6계단 상승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지난해 96위에서 7계단 오른 89위를 기록했습니다. 100위 이내에 든 한국 기업은 삼성전자와 현대차 2개였습니다. 세계 2000대 기업 선정 기준은 매출과 순익, 자산 규모, 시가총액 등입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차녀인 조현민 진에어 전무가 처음으로 사내 등기이사 자리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진에어 마케팅 부서장을 맡고 있던 조 전무는 지금까지는 비상무이사 신분이었습니다. 조 전무는 대한항공에서도 커뮤니케이션실 상무를 맡고 있습니다. SK텔레콤, KT, LGU+ 등 이동통신 3사가 독도의 LTE 서비스를 정식 개통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지 상주 인력과 관광객 등 연간 21만 명이 독도에서 LTE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동통신 3사는 지난달 문화재청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LTE 기지국 설치 허가를 받아 공동으로 구축 작업을 벌였으며 18일 오후 성공적으로 시범 서비스를 진행했습니다. 정보보안기업 안랩은 국내 정보기술기업과 공동으로 이달 중 캄보디아의 소프트웨어 개발 법인을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합작 법인에는 안랩 외에 웹캐시 K4M을 포함한 6개 IT 기업이 참여하며 현지 인력을 채용해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위탁할 계획입니다. (4월 19일) 센 경제 현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